이번에는 게이밍 모니터를 사게 됐습니다. LG 게이밍 모니터 34UC79G라는 모델입니다. 34인치 와이드 모니터에 약간 그 굴곡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하죠 이거? 굴곡이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곳은 같은 곳인데 좀 정리를 조금 해서 큰 모니터를 찍으려고 약간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어요. 제 촬영하는 곳이 캠핑 트레일러 아니거든요. 이번에 구매하게 된 제품은 144MHz의 1ms 반응 속도를 낸다는 제품인데, 스펙을 좀 찾아보면 우선 1ms 뭐 특이한 경우에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게이밍 모드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기본적일 때는 그 반응 속도가 그냥 일반 제품과 똑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이전 모델도 LG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게이밍 모니터가 아니고 일반 와이드 모니터, 이런 와이드 모니터인데, 그 영하 21대 9로 좀 보려고 구매하게 됐어요. 케이스는 제가 벌써 다 개봉을 했고, 지금 이거는 오픈 인트로 화면을 위해서 박스를 그냥 다시 테이핑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제품을 보고 나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조립해서 테스트도 잠깐 했었고요. 서서 하려니까 참 힘드네. 제가 지금 서서 하고 있어요. 제품은 참 오프닝 할 때부터 이렇게 생겼고 이렇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걸 못 보여드렸네요. 그건 죄송하고요. 구성품에는 설명서하고 CD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 나와요. 뭐 전원 어댑터, 전원 코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 그 다음에 스탠드 베이스, 스탠드 바, 케이블 홀더, 마우스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제품을 조립하면서 조금 특이했던 점을 보자면, 뒤쪽을 자, 비닐 떼야 되는데 비닐. 보면 조금 특이했던 점이, 으쌰, 여기도 영상각 안 나온다. 참 힘들어. 자,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 제품이 특이한 점이 헤드 부분의 착탈식이 굉장히 편해요. 착탈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 뭐 나사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위로 들어서 탁 연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레드 포인트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USB 입력 단자를 받아서 USB 3.0 2포트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 입력 단자, HDMI 포트 2개, 디스플레이 포트 1개, 오디오 입력 단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오디오 라인 아웃 단자도 제공을 하고 있네요. 힘들어. 자, 제품 이렇게 그냥 꼽혔어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연결이 되고요. 생각보다 헤드 쪽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진짜 엘리베이터 같아요. 엘리베이터.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약간 어떤 구조 방식으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쓰다 보면 쑥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것 같기도. 아마 스프링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높낮이 조절하고 각도 조절도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더 내려가지는 않네요. 거의 살짝 들리는 수준이고, 숯병보다는 살짝 들려요. 최대한 머리를 숙일 때. 거의 안 숙여진다고 봐야 되죠. 들 때는 굉장히 많이 들려요. 이런 식으로. 자, 요 정도까지만 풀기로 할까? 자, 그 다음에 굴곡 한번 보시죠. 굴곡. 자, 나와라. 굴곡. 줌을 좀 올려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살짝 굴곡이 있어요. 이게 너무 심한 굴곡은 제가 싫은 게 어지럽더라고요. 늙어서 그런가 봐요. 어지러워서 그 정도 굴곡 가지고는 좀 싫고, 딱 굴곡 아닌 굴곡 이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34인치 와이드 모니터하고 살짝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60Hz 같은 경우는 HDMI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형용, 그 다음 신형 같은 경우에는 DP 디스플레이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두 개 다 설정값은 초기 설정값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설치값, 초기 설정값,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사진 영상에 보시면 오른쪽이 좀 더 약간 어둡다고 해야 되고 왼쪽이 좀 더 밝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왼쪽은 지금 60Hz고 오른쪽은 144Hz인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캠코더도 결국은 60Hz로 밖에 볼 수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영상이 화질 말고 그 동작 속도에 대한 부분은 직접 보시는 분이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흔들어 보면 느끼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진짜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참고 영상에서 고속 카메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고속 카메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정확하게 이게 근거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제가 어디서 본 바로는 60Hz는 60프레임을 뜻하고 100Hz는 100프레임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Hz면 200프레임을 뜻한다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이라면 실제 게임을 할 때 게임이 만약에 자기 게임이 뭐 60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뭐 60프레임에 맞게끔 60Hz짜리 쓰면 되는 건데, 꼭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미묘하게 틀려요. 테스트를 좀 하기 위해서 배틀그라운드를 열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게임을 할 목적은 아니고요. 그냥 요런 테스트 하기 위한 겁니다.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 어디 있나?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사람 없는 데 가야 되는데, 차를 버기가 한 대 있네요. 버기 타고 사람 없는 데로 갈게요. 네, 제가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고속 촬영을 몇 장을 해서 제가 영상에 첨부해서 넣어 드릴게요. 고속 촬영에서 보시면 왼쪽 화면은 뭔가 딱딱딱딱 끊기는 게 느껴져요. 근데 오른쪽 화면은 좀 덜 끊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똑같은 화면인데 그게 이제 그 주파수 떼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사람 눈이 고속 눈이 아니니까, 그걸 구분 못하니까 하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오묘한 부드러움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144Hz는 144Hz로 깜빡깜빡깜빡 거린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60Hz는 60Hz로 깜빡깜빡 거리는 거니까
120보다도 높은, 그러니까 2배 이상의 깜빡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물들은 대부분 다 깜빡이잖아요. 집에 있는 TV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TV를 보면 눈의 피로도가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깜빡임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24프레임으로 찍었다, 뭐 60프레임으로 찍었다 영상을 찾아보셔도 240프레임으로 제가 지금 고속 촬영을 했지만 엄청 부드러워지는 거잖아요. 그 30Hz와 60Hz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60Hz에서 120Hz로 120프레임요. 프레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헤르츠에 대한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임과 서로 공존을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부드러움을 표현을 잘 해주는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24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감이 있는 느낌이지만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보면요, 뭔가 모르는 연체동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24프레임보다 높은 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 부드러움을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실사용에서 텍스트나 인터넷 서치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정말 60Hz가 넘어가는 거는 게임을 위해서 있는 주사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재니까 제 아재 시절 때 브라운관 시절이죠. CRT 맞나? 브라운관 시절 때 얘기를 들면 브라운관 모니터들도 대부분이 60Hz예요. 근데 이제 그 고가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60Hz가 아니고 막 뭐 180Hz 뭐 이런 굉장히 높은 헤르츠 대역들이 있었고, 막 75Hz만 해도 와 이거 되게 선명해지고 뚜렷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저가형 TV들이나 TV가 수명이 오래되면 그 높은 헤르츠를 쓸 때 특유의 그 전자음이 들려요. 삐 하는 이런 전자음이 들려서 그게 새 거일 땐 괜찮다가 또 한 2, 3년 쓰고 나면 또 그 소리가 나서 주파수를 내려야 되는 증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고주파수 때는 수명이 짧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사용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아는 지인분이 말씀이 이제 옛날처럼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고주파음은 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수명도 옛날보다는 많이 길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좀 더 눈이 좀 덜 필요한 방향에서 한번 헤르츠 높은 모니터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모니터를 구매하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뭐 영상을 얘기하면서 잠깐 써봤는데, 기본 바탕화면에서부터 깜빡이는 거잖아요.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크롬 이런 글자들도 결국은 60Hz로 깜빡이냐 144Hz로 깜빡이냐고 했을 때 뭔가 140Hz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Hz는 뭔가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가 현저히 더 눈의 피로도가 안 생길 것 같은 여유가 되신다면 140Hz 모니터를 구매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으네요. 그리고 설정은 뭐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는 주파수가 안 나와요. 그냥 너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엔비디아 제어판에 가서요,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해상도 변경을 누르시면 왼쪽에 주파수가 떠요. 144MHz가 떠요. 144MHz 지원하는 모니터라면 왼쪽은 오른쪽이 메인이니까 메인을 이거 클론으로 복사 모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144Hz로 설정을 한 거고, 왼쪽은 그냥 카피만 하는, 진짜 말 그대로 카피만 떠주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144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이 친구는 그냥 60Hz인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제공하는 곳에선 주파수 설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주파수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이렇게 아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초와이드로 즐기고 싶다면 서라운드 이거를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시고 구성을 하시면
게임도 이렇게 확장이 돼서 더 넓은 와이드 화면으로 즐길 수 있고요. 여기서 설정을 안 하시면 이제 여기서 복제 모드가 아니고 디스플레이 확장을 하시면 게임에서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 윈도우 화면에서는 확장이 된 게 나오는데 게임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뭐 또 다른 제가 궁금한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편, 2편으로 나뉜 건 아닌데 그냥 요런 모드로 게임한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사율을 높여서 제 눈이 안 피곤한 건 좋지만 수명이 굉장히 짧아질 거가 옛날처럼 안 짧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지금까지 김점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나은? 아니요. 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영상 할 게 좀 몇 개 들어왔네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